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느덧 이혼한 지도 반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온 이유는 전 남편한테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얼굴을 비추는 게 도리 아니겠냐면서 말이죠. 이혼한 사이에 무슨 도리를 운운하는 건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득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며느리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며느리 도리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하긴 그 정답을 알았다면 이렇게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이혼을 안 했다면 저는 지금쯤 그 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남편하고는 그래도 제법 오랜 시간을 연애했어요. 알고 지낸 것도 10년이 넘고 사귄 횟수도 4년이 넘죠. 사귀는 동안 크게 저를 힘들게 한 것도 없고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려와 믿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그 부분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받으면 고마워하고 사람 걱정 안 시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거 두 가지만으론 제 짝으로 충분치 않아 보였나 봐요. 제가 주변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하니까 결혼은 현실이라며 잘 따져봐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사람들이 걱정하던 부분은 남편의 직업과 배경이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경이라는 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시댁 형편이 저희에 비해서 많이 빠듯했어요.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연애하는 동안 이런 사정을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요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남편의 됨됨이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친정부모님을 설득해 남편과의 결혼까지 밀어붙였던 거고요.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 받은 건 없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그렇기에 요구도 안 했지만 그쪽에서도 딱히 뭐 해줄 생각이 없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소위 시댁에서 내놓은 자식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우리 큰아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뭘해서 장가를 보낸다기보다는 당신들이 뭐라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셨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를 그때만 하더라도 그저 아들 가진 부모의 귀여운 유세 정도라 생각하고 남들이 해가는 수준의 예단은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아버님은 양복, 어머님은 핸드백 뭐 그 정도로요. 그런데 두 분을 모시고 백화점에 갔던 날 두 분이 어찌나 난리를 치셨는지 모릅니다. 시장 바닥에도 널린 게 옷인데 여기서 이 돈을 주고 이걸 사 입냐? 어머님 또한 가방에 금칠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서 그리고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비록 며느리 돈이라고 해도 아깝다 생각하셔서 혹은 저한테 미안하셔서 그러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어르고 달랬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두 분의 살아온 환경이랄지 성격이랄지 한마디로 그저 매사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이셨기에 그러셨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성격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주변 사람을 얼마나 힘 빠지게 하고 김세게 하는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은 가진 것 없는 자기한테 제가 과분한 애 어쩌네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가며 한동안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에 가서도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친정아버지가 팔자에도 없는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러니 또 남편더러 필요한 거 있으면 사쓰라고 용돈도 주시고 저로서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이 좀 지나서 어머님 생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 솜씨 좀 보고 싶다며 저에게 직접 생일상을 차려달라 하셨는데 제가 워낙에 음식을 해본 적도 없고 잘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결혼한 이후로 남편하고 저녁 식사는 집에서 같이 먹다 보니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생일상을 차린다던가 그런 건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친정부모님 생신 때도 매번 외식을 했지
제가 생일상을 차려드려 본 적은 없었기에. 솔직히 친정부모님께도 안 해드린 걸 시부모님께 먼저 해드리자니 뭔가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그래도 어머님이 꼭 제가 생일상을 차렸으면 하시는 만큼 그냥 차려주면 안 되겠냐고 저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정말이지 영 내키지가 않아서 뭐라 확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급기야는 자기가 차릴 테니까 옆에서 거들어만 달라대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당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자긴 휴가를 냈다면서 그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서 미역국 끓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라고 나도 얼른 오전 근무만 하고 오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점심 무렵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남편을 도와 상을 차렸죠. 둘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반찬 가게에서 사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기로 하신 시간이 됐을 때는 그래도 그럴듯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어머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뭐랄까 기쁘게 상을 받으신다기보다는 마치 무슨 심사라도 하러 오신 것 마냥 훑어보시는데 괜히 긴장이 다 되더라니까요. 여담이지만 사실 결혼식 이후로도 매번 어머님은 제가 해드리는 것마다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기 전에 일단 싫은 소리부터 하시기 일쑤셨어요. 가령 옷 한 벌을 사다 드리면 얼마 줬냐? 이걸 그 돈 주고 샀냐? 시장 가면 이것보다 좋은 게 반갑도 안 한다. 명절이라 친정에서 한우를 보내드리니 이거 몇 점이나 된다고 이거 살 돈으로 삼겹살 사면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늘 이런 불평불만을 듣다 보니 솔직히 뭐 하나 해드리기도 나중엔 꺼려지고 괜히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는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생일상 앞에서도 그 성격은 어디 안 가더군요. 이거저거 한 젓가락씩 드셔보시더니 하나씩 지적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이거는 짜고 저거는 달고 그러면서 딱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어지간히 오냐오냐 컸나 보다고 그래도 시집 보내면서 기본적인 건 가르쳐서 보내셨어야 한다면서 당신이 다 민망하다셨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나 싶으신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이 지금 지적하신 음식들 전부 다 제가 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 앞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머님 아들이 한 거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말 얼굴색이 새빨개지더니 오히려 좀 전보다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생일상을 왜 며느리인 제가 안 챙기고 당신 아들이 차리게 했냐면서. 그러면서 이날이 때까지 당신 아들 부엌일은 손도 못 대게 하고 키웠는데 네가 뭔데 일을 시켰냐 하시더니 급기야 눈물을 보이셨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시부모님 따라온 신우까지 저더러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지 은큼하게 자기 오빠 뒤에 숨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말 그대로 천하의 나쁜 엑스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저도 저대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 키우시는 동안 부엌일엔 손도 못 대게 하셨거든요. 물론 그래도 제가 설거지니 뭐니 친정어머니 도와드리고 그러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어쨌든 공부할 나이에는 공부에 집중하게끔 해주셨고 이후로 비록 아버지 회사긴 했어도 어쨌든 엄연히 직장생활이었으니 직장생활에 신경 쓰라 하셨지 시집 가야 되니까 요리 배워라 집안일 익혀라 그런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요새 그러는 집이 있기나 한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머님이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며 저를 나무라신 것도 부족해 뭐가 그리 억울하신지 엉엉 울어대시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정작 남편은 저 말고 어머님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더라니까요. 저더러 꼭 그 얘기를 했어야 하냐면서 어머님한테 죄송해요, 죄송해요 해대는데 별꼴을 다 보겠네. 딱 그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 생신 축하는 고사하고 집안 분위기만 쑥대밭이 되어 말 그대로 파토가 났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가 돌아가면서 저더러 뭘 잘못한 건지 잘 생각해보라며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했는데 솔직히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성으로라도 내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다가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도 저더러 어머님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 좀 해달랍니다.
이유가 어떻건 간에 어른이 먼저 사과를 하기는 어려우실 거 아니냐며 며느리인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어머님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셔도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맞춰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냐고 나야말로 억울하고 팔짝 뛰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평소처럼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겠냐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지났나. 사실 그 일주일 사이에도 별일이 다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전하길 어머님이 충격이 너무 크셨다며 몸져 누우셨다가 심지어 하루는 인근 병원에서 수액까지 맞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헐리우드 액션이 따로 없네 싶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덧붙이길 시부모님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가서 어머님한테 좀 살갑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면서 자기를 봐서라도 제발 좀 자기 말대로 해달라는데 그래도 그놈의 정이 뭐고 부부가 뭐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그래 내가 참자 생각한 것도 있었거든요. 일전에 다 같이 모여 TV를 보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호텔 코스 요리가 나오는 방송을 보시면서 작품 같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워낙 가난하게 사시던 분들이라 그렇게 좋은 데서 식사를 한 번도 못 해보셨다. 그리고 그게 남편 마음에 걸렸던 건지 식사 장소를 호텔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얘기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뭐가 좀 나아져도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두 분의 밑도 끝도 없는 불평불만이 시작되었어요. 이건 뭐냐? 코딱지만큼 주면서 무슨 맛을 보라는 거냐? 얼마짜리냐? 돈이 썩어난다. 맛대가리가 없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껏 시부모한테 사과한다고 자리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먹으라고 시켰냐며 화를 내시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또 없는 말을 했구나 싶으면서 왜 기껏 나오셔서는 무턱대고 저렇게 짜증이신지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모신 거 아니고 남편이 만든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또다시 저더러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자기가 부탁한 거 잊었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감정이 뭐랄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더러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는 시부모님께도 그만 드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곳으로 모시고 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포크고 나이프고 다 내려놓으시라고 한 입도 더는 드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하고는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라도 봤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저보다 화를 내느라 바빴거든요.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자기가 힘들게 마련한 자리였다면서 두 분은 원래 그런 곳이 익숙하지 않으시니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지 거기서 꼭 고지곳대로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냐. 정말이지 제 눈에는 남편이 그저 자기 멋대로 판을 깔아놓고는 제가 그 장단에 맞춰주질 않으니 화가 난 걸로밖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왜 제가 풀어줘야 하는지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매번 당신 부모님 기분만 중요하고 내 입장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걸 보니 속상하고 서운하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 젊은 며느리가 나이 드신 시부모님한테 맞춰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정도 생각도 없이 결혼을 했냐는 거예요. 정말이지 나한테 결혼하자고 덜덜 떨면서 프로포즈하던 인간이랑 이 인간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런데 그런 제 기분은 역시나 이번에도 안중에도 없었는지 남편은 계속해서 지 할 말만 떠들어댔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부모님한테 가서 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성격에 이번 일은 없던 일로 덮어주실 거라면서. 그래서 됐다고 그랬죠. 안 덮어주셔도 된다. 당신 부모님한테 가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아무래도 당신 부모님이 내가 영 마뜩찮으신가 본데 이쯤에서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남편은 말 그대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헤어지자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막말로 이혼해도 아쉬울 거 하나 없었거든요. 비록 이혼녀 소리는 좀 듣게 되겠지만 그게 뭐 제 이마에 낙인처럼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더러 얼른 짐 싸서 나가라고 가서 또 몸져 누우셨을지도 모를 어머님이나 살뜰히 보살펴드리라 했네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괘씸하다 감히 옆편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저희 친정부모를 만나서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따져봐야겠다 뭐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남편이 저한테 전하면서 하는 말이 일 더 커지기 전에 저더러 빨리 시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싹싹 빌라나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참에 우리 친정부모님도 알 건 아셔야 할 것 같다 내가 말씀드릴 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 진짜 왜 그러냐면서. 그런데 저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격은 저희 친정아버지로부터 나왔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시댁에 찾아가셨고 우리 딸이 이 집 아들에 비해 뭐가 부족하냐, 이 집 아들이 뭐 잘난 게 있냐, 이 집 아들이 잘나서 집 해주고 차 해줘가며 결혼시킨 거 아니다. 우리 딸 행복하라고. 행복하려면 이 집 아들놈이 있어야 된대서 아들놈 내가 사온 거다 뭐 그렇게 좀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댁에서도 뭐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마라 그렇게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오간마당에 저희 둘 사이는 나아질 수가 없었죠. 특히나 시부모님은 아마 당신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욕을 먹게 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결국 시끌시끌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남편은 다시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저는 뭐 친정부모님이 해주셨던 신혼집에서 혼자 지냈는데 영 찜찜하고 그래서 엊그제 집 팔았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이사합니다. 이사하고 나면 그때는 연락처도 바꾸고 몇 차 하면 개명도 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남편한테 오는 구질구질한 연락도 더는 받아주기 지겨워서요. 그나저나 시부모님 입장에선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엣 가시 같던 며느리가 사라져서 좋으실 테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옆에서 살뜰히 챙겨드리며 살게 되었으니 제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너희 식구끼리 똘똘 뭉쳐 사세요.